그러니까 우리 오늘 뭐 헌재에서 보여준 성격이 평상시 성격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연기파 배우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입장할 때도 예. 국민들께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막 울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들어왔다가 검찰 조사를 저랑 같이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랑 마주친 게 아니라 예, 같은 날에 대대신물 받았던 예, 같은 날에 이제 이쪽하고 이쪽과 장소가 틀렸었는데 제가 화장실 간다고 화장실 갔는데 옆에 이제 여자 화장실 쪽에서 막 헛구역질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슬쩍 보니까는 최순실인 거예요. 그래서 쓱 보고 이제 수갑을 채우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조사받았던 이 방이면 여기 영상 녹화방이었었어요. 예. 근데 갑자기 이제 그 복도에서 쓰러지면서 이제 오바이트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휠체어에 실려 나간 상당히 연기파입니다. 아 그러면 예. 그 쓰러지기 전에 화장실에서 우리 노부장님 들은 모습은 네네. 나름 이렇게 저기 헛구역질할 거나요? 이걸 네. 연습을 해가지고 나왔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거. 그렇죠. 사전 연습을 이제 화장실에서 하고 나와서 영상 쓰러지고. 녹화방에서는 그 영상으로 이제 진술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제 뭐 강압수사다 그럼 뭐 다 했다 네. 뭐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영상 녹화를 지금 다 했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거 보면 강압수사인지 아닌지 알 수 다 나오는 있겠죠. 거죠. 네, 네. 다 날 수 있는 거죠. 최순실의 사진 중에 우리 이제 언론사 기자분들이 찍은 사진 중에 이렇게 이 마스크 쓰고 막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이렇게 노려보는 사진이 가끔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재판. 근데 저게 저는 우연히 잘못 찍혀진 사진인 줄 알았는데 오늘 딱 최순실의 모습은 이겁니다. 딱 대심판정이 있는데 헌법재판소에 가운데 딱 앉았어요. 그래 앉아가지고 이제 정면을 응시하다가 사진이 막 찍혀지니까 고개를 이렇게 숙였어요. 근데 이 왼쪽에는 우리 탄핵 소추 의원님들하고 변호사님들, 예. 오른쪽에는 이제 우리 이제 예. 심판정을 이렇게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오른쪽에는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이렇게 있는데 예. 아 제가 앉았을 때 딱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 눈매가 무슨 그 눈매가 그렇죠. 이 장난이 아니다. 안경 이렇게 그러니까는. 떼고. 저게 그냥 나온 사진은 아니다라는 걸 네. 제가 오늘 우리 노승일 부장님이 정말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 엊그저께 최근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님이잖아요. 이사장이잖아요. 네, 네. 이 양반이 지금 그 국정조사 나와가지고 청문회에서 우리 뭐 노승일 부장이나 또는 그 고영태 또는 뭐 박헌영 과장.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다른 네네. 뭐 박헌영 과장하고는 뭐 비슷하긴 하지만 네. 그런데 정동춘이 벌써 자리를 내놓고 네. 석고대죄해야 될 사람이 아직까지도 그 이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네. 이제 우리 이제 노승일 부장을 징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예, 예. 뭐 이사회 회의록이 뭐 위조됐다느니 뭐 허위로 조작됐다느니 예. 얘기하고 그 이사회에서 정동춘을 이렇게 해임시키는 그 이사회 결의까지도 지금 부인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졌다면서요. 돈을 빼돌리고 있다. 예, 오늘 있었던 오늘 시인데요. 예. 네. 촐랑대지 말고. 예. 예. 본인은 12일자로 그 연임이 안 됐고 그다음에 해임이 됐어요. 그 네. 임기 이사자리에서도. 마지막 날이라는 예, 예. 1월 12일 날. 예. 그러고 나서 본인이 1월 10일 날 마지막으로 행사한 게 이제 인사권이었어요. 근데 본인은 인사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정당하게 이제 절차에 의해서 뽑았어야 되는데 본인이 아는 사람 2명을 본부장으로 앉히고 오늘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은 본인이 나가면서 저길 갖고 갔어요. 그 법인인감 도장을. K스포츠재단의 예. 법인인감을 가지고 나갔다. 예, 예. 그러고 나서 오늘 뭐 갖고 나갔다는 예. 얘기예요. 오늘 벌어진 일이에요. 신한은행 역삼동의 그 지점에 가서 예. 저희가 있었던 그 재단 계좌를 없애고 다른 계좌를 만들고 개설을 해서 예. 그쪽으로 돈을 옮기고 그다음에 돈이 옮겨간 게 맞습니까? 예, 예. 그럼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인터넷 뱅킹 접속을 못 하고 있어요. 그것도 없애고 그다음에 우리은행에다 전화를 해서 예. 법인카드를 다시 발급해 달라 그러고 근데 법인카드 직원들이 막아놓은 걸 다시 뚫은 거군요. 예, 다시 발급해 달라 그러고 그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정동춘 그 전 이사장님께 오늘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하다가는 엄청난 얘기예요. 네. 형사소송에 의해서 엄청난 예. 얘기. 그렇죠. 자, 형법으로 우리 처벌. 이쯤에서는 이제 백혜련 의원님이 등장할 때가 됐습니다. 이거 짚어볼 문제예요. 이게 진짜. 지금 맞네 이게. 예. 그 스포츠 재단에는 이사회가 있어요. 그 이사회의 이사분들이 정동춘은 넌 아웃이다. 해임을 시킨 의결을 했어요. 근데 정동춘이 그걸 다투고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적법한 해임이에요. 근데
아직도 이사장직에서 안 물러나면서 해임 결의 이후에 인사권을 행사하고 더 나가서 기존의 법인 계좌를 폐쇄하고 법인 인감을 가지고 가서 자의적으로 새로운 계좌를 개설해서 돈을 그리로 보냈다. 뭐 엄청 무슨 많은 죄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죠. 가장 네. 크게는 그 단순하게 생각할 수는 일단 절도죄죠. 예. 법인인감 오케이. 들고 나왔죠. 네. 법인인감 들고 나왔고 그 다음에 그 문서를 뭐 이렇게 또 작성했을 거 작성해야 아닙니까? 되죠. 예. 그럼 이사장이라는 그 신분을 도용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것 같은데요. 네. 자기 전 그러니까 이사장으로 안 문서 되는 이조에 거니까. 대한 예. 죄들이 사문서 위조, 네. 동행사 뭐 이렇게 네.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사문서 이조도 이조지만 또그 자격 자격 모용, 자격 네, 모용. 자격 모용이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지금 예. 얼핏 드네요. 돈을 인출한 네. 행위도 제가 보기에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횡령이나 횡령죄라고 보관자의 보기에는 죄 있지 않다고 보면은 횡령이라기보다는 사기. 절도나 법인 인감을 가져가서 네. 자기가 이사장이 아닌데 이사인 것처럼 해서 계좌를 만들고 거기에 돈을 가져갔으니까 사기도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예. 그렇죠. 이게 얼마를 옮긴 거예요? 그 횡령으로 액수는 보기에는 좀 나오니까. 어렵고요. 액수는 신한은행 거는 800만 원이고요. 예. 나머지 이제 우리은행이 이제 저희가 거진 다 예치가 돼 있는데 예. 우리은행 자금이 저희가 큽니다. 근데 그 자금이 지금 어떻게 옮겨져 있는지 아직 확인이 지금 안 되고 시작하는 있어요. 거죠, 이제 이렇게. 네. 이제 아마 분명히 우리은행까지 하려고 했겠죠. 그렇겠죠. 네, 그것까지 실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예, 모르겠지만 거기까지는 지금 의도는 확인이 명확한 거로 명확한 봐야 것 같아요. 예. 예, 아, 맞습니다. 제가 저기 오늘 맞습니다. 노부장님 네. 만난다니까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꼭 물어봐달라는 거예요. 네. 아, 도대체 K스포츠가 재단이 네네. 다 많은 그 시청자들이나 독자들이 이미 이거 끝난 거겠구나. 이 정도 사안이었으면. 네. 네네. 근데 이게 아직도 그 이른바 최순실 씨의 영향력이 있고 네. 이게 돌아간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쪽 세계 이 최순실과 관련된 계통의 사람들은요 다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사실 일반 사람들로서는 할 수 없는 행동들을 다 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국정농단한 네. 거죠. 네. 예. 그러니까는 저는 뭐냐면은 그 김경숙 학장도 특검에서 네. 네 이런 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너무 진짜같이 한다. 브리핑 내용에 거짓말을 너무 진짜같이 한다. 그래서 그걸 몸 아파도 보면서 영장이 청구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실 암 환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에서 영장을 청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자, 한민수 부장님의 예.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그러니까 이게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잖아요. 국정농단으로 검찰이 그렇게 수사를 해가지고 대통령을 공범으로 해가지고 지금 기소도 돼 있고 네. 헌법재판소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직무집행이 정지가 돼 있고 네. 특검이 지금 뭐 연일 구속을 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네. 더군다나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제1위 기업인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도 오늘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네. 이러면 어느 정도 이제는 개전은 좀 이게 반성하고 말이지. 네. 예? 좀 이게 국민 앞에 석고대자 해야 될 사람들이 네. 아직도 이렇게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자리를 정동춘이 네. 이러고 있는 이 원동력이 뭐라고 봅니까? 원동력은 아무래도 제가 뭐 여과 없이 말씀드리지만은 네. 욕심 같아요. 그 청와대에 있는 박근혜나 최순실이나 이 재단에 대한 돈들이 그 욕심이죠. 그러니까 이걸 못 놓겠다는 거예요. 못 그러니까 놓겠다. 유경재단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저희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정동춘이 이제 일단은 인감을 사용을 해서 돈을 뭐 그렇게 뭐 유용하려고 그러고 뭐 그런 시도를 보면 누군가는 정동춘을 뒤에서 이게 조직적으로 움직이게끔 하지 않으면은 아니, 이렇게 움직일 수가 박근혜 없어요. 대통령 완전히 지금 직무집행이 정지돼서 완전히 팔다리가 다 네. 지금 묶여 있는 상황인데 뭔가 아직도 기대고 있는 거예요? 미련이 있는 아니, 우리 거예요? 노부장님 볼 때 정동춘 이사장이라는 분은 어떻게 능력이 있어요? 아니면 아니, 잠깐 그러니까, 요거 네, 하면 말씀하시면. 아직 이 사람들이 뭐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거 같아요. 오늘 뭐 정경련이나 뭐 그렇지, 그렇지. 출연 기업이나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 이사님들 두 분 계셔가지고 예. 출연 기업이 한화잖아요. 네네. 예. 거기에 이사 K스포츠 재단에 네. 원래 자체 이사가 있고 파견 이사가 있는데 네. 전경련에서 파견된 이사하고 한화에서 파견된 이사가 있어요. 네. 그 두 분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두 분한테 저희가 오늘 전화를 하고 이 상황을 오늘 예예 이 그리고 상황을. 오늘 이사회를 다시 열어서 음. 그 사용 인감계하고 이거 다시 만들어야 된다. 그 이렇게 연락을 취했더니 계속 회의 중이다 바쁘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연락이 두절되고 아, 그 두 이사가 예예. 그리고 또 연결이 됐는데 재단에는 관여하기 싫다라고 얘기를 이사들이죠. 하고 그분들은 그런 거잖아요. 어. 근데 그 사람들도 박근혜는 탄핵이 안 된다. 설마. 살아서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재단에 두 분은 왜 들어왔을까요? 최순실한테 잘 보이고 박근혜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사라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예. 왜 이사는 의결권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차지해서 들어왔는데 지금 와서는 아 너네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못 도와주겠다. 우리는 관여하기 싫다라고 해요. 그분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박근혜를 위하는 길이고 최순실을 위하는 길이니까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일단 우리 일반 국민들이나 네. 느끼는 거하고 좀 K스포츠 재단, 미르재단도 비슷할 거예요. 네. 그 두 재단이 여전히 움직이는 거는 딴 세상에 살고 있군요, 지금. 예, 예. 이거 뭐 탄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 진짜 말도 안 되는 허황된 믿음. 야, 이건 국민을 아주 능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예. 미르 제가 같은 아까 정동춘 경우는 이사장이 어떤 사람의 능력 있냐고 물어본 게 예. 노 부장이 말씀대로 본인 능력이 무슨 네. 뭐 저기 원래 출신 지역은 좀 알려졌지 않습니까? 네네. 마사지 센터 뭐 이사장 네네. 했는데 그거에 발끈합니다. 아, 예. 그 얘기하면 네, 되는 스포츠 거죠? 박사. 예, 네. 아무튼, 예. 전문가라고 그러면 이제 이분이 박근혜. 능력이 없다면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누군가 뒤에서 네. 조정하는 사람, 뭐 이렇게 네. 컨트롤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봤을 때. 예. 그 부분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미르 K스포츠 재단이 좀 수면 위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독일 부분이 나왔어요. 예. 독일 부분이 살짝 나왔는데 정동춘 이사가 저를 부른 거예요. 이사장이. 야, 노 부장, 독일 가서 무슨 일 했어? 이런 일을 했지. 예. 예. 그 다음에 그러면은 독일에서 어떤 자료라도 갖고 온 게 있어? 라고 물어봐요. 근데 그 시점에서 저한테 자료가 있다 없다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을 뿐더러 재단 이사장이 그 독일에서 뭐 삼성 자료를 갖고 있냐 뭐 했냐 그걸 물어보는 게 저는 이상했죠. 그 경계심을 갖고 또 저희가 검찰 조사 받고 오면은 오늘은 무슨 내용 갖다 받았냐.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을 집중적으로 받았냐. 이거를 취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이거 취합해서 그럼 재단 동향은 당신을 시켜서 취합을 해서 최순실의 변호인한테 갖다 주는구나.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말을 안 했어요. 예. 피곤하다 그러고 말을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뭔가가 아직도 아, 구치소에서 무슨 얘기인지 이러한 알겠어요. 작당 뭐 이런 거 하고 뭔가 계획을 이제 거사를 아직도 꾸미고 있는 거다. 네, 이렇게 봐야 네. 돼요. 노무현 말씀은 저 이경재 변호사 이른바 그 예, 변호인단을 통해서 예. 최순실 씨한테 들어가고 예. 거기서 최 씨가 다시 또 이렇게 저기 예. 컨트롤 해가지고 내려 보내고 예. 야, 여전히- 그런 기사도 있었잖아요. 뭐 예. 그 안종범, 정호성, 차은택, 그다음 최순실 어떻게 이렇게 말을 맞추냐라고 또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럼 검찰에서도 저한테 물어봤었는데 간단하다고 저는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면 각 변호인단이 있지 않냐. 거기는 그럼 변호인들끼리 조율을 모아서 해야죠. 조율을 하면 되는 건데 야, 중요한 가장 얘기네. 가장 무슨 쪽지를 보내고 날리고 하냐. 음. 변호인들한테 얘기해서 변호인들끼리 모여서 그 뭐 결과물만 전달하면 되는 건데 저는 그렇게 특검이 얘기했어요. 압수수색했으면 사실 뭐 아직까지는 알려진 건